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전교육 시간이고요. 오늘과 다음 시간은 식중독에 관련된 수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식중독을 예방해요입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식에 관련된 경험을 한번 나눠볼게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먹고 배가 아프거나 토를 하거나 했던 경험이 있을까요? 선생님의 경험을 먼저 얘기해보자면 여름에 아이스크림 많이 먹잖아요. 그쵸? 선생님도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막 너무 더워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막 하루에 2개 먹고 배가 아팠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 김밥 같은 거를 포장해 오고 바로 먹지 않고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김밥이 상했었나 봐. 그래서 그 상한 김밥을 먹고 배가 아팠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구토를 했던 경험? 구토란 이렇게 토하는 걸 말하죠. 구토했던 경험은 선생님 배탈이 나서 구토했던 경험은 없었던 것 같네. 이렇게 음식을 잘못 먹었을 경우, 뭐 상한 음식을 먹었거나, 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상한 음식,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 우리에게 배탈이 나거나 토를 유발하는 이런 식중독균과 관련된 음식을 먹고 우리에게 복통이나 구토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식중독이란 무엇일까요? 일단 식중독이란 안 좋은 음식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병을 말해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식중독을 식품 또는 물의 섭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고 정의를 해놨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음식을 잘못 먹어서 또는 이번에서 말하는 거 보이죠? 음식만이 아니고 물도 포함된다고 해요. 물도 잘못 먹으면 우리가 식중독에 걸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이나 물을 잘못 먹었을 때 우리가 배탈이 난다거나 뭐 감염이 되는 이런 질병들을 우리는 식중독이라고 불러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들었던 식중독이 어떤 뜻인지 다들 알았죠? 그럼 식중독의 의심 증상에 대해서 보여주는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식중독 의심 사고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나주에 이어 이번엔 해남에서 학생 100여 명이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해남의 한 병원입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학생들로 병원 입원실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해남 지역 중고등학생들이 집단으로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5일. 주말에 열린 5대5 청소년 축구대회에 참가한 뒤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저녁쯤부터 갑자기 설사하면서 배 아파가지고. 대회 주최 측은 청소년 축구대회 참가 학생들에게 해남의 한 식당에서 만든 김밥을 점심으로 제공했습니다. 학생들은 이틀 동안 점심으로 김밥을 먹은 뒤 식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10시쯤에 저희가 공소를 올라가는데요. 나눠준 시간을 12시 다 돼서 김밥을 나눠줬어요. 바로 아픈 건 아니고 하루 지나고 나서 설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보건당국은 경기장으로 배달된 김밥이 한참 동안 보관됐다 배식됐거나 학생들이 배식 후 곧바로 먹지 않고 가지고 다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학생은 170여 명이 넘습니다. 지금 어제 오후부터 지금 저녁부터 왔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오고 있는 중이에요. 증상이 좀 설사가 좀 심하고 통증이 있는 애들 분이 돼 있고요. 보건당국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학생들의 가건물과 김밥 식재료, 조리기구 등을 수거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고 결과는 이르면 내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어때요? 여기서도 김밥이 나왔죠? 이 학생들이 준비된 김밥을 바로 먹지 않고 몇 시간 후에 먹어서
김밥이 상했거나 한 것 같아. 그쵸?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단체로 식중독이 걸린 거죠. 특히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학교에서 소풍을 간다거나 뭐 이랬을 때 단체로 음식을 먹을 일이 있잖아. 근데 그 음식이 상했을 때 한 명만 식중독이 걸리는 게 아니고 단체로 우리가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잖아요. 우리는 학교에서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식중독을 더욱 조심해야 하는 거죠. 한 사람이 걸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의 음식이 잘못됐을 때 100명, 200명, 1000명 이렇게 단체로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음식을. 그럼 식중독의 증상을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첫째, 일반적으로 설사나 구토, 복통, 발열 등이 나타난다. 설사, 다들 아시죠? 그리고 구토, 이렇게 토하는 거, 복통, 배가 아픈 거, 발열, 열나는 거요. 이렇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두 번째, 원인에 따라서 증상이 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설사, 구토, 복통, 발열 외에도 다른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쉽게 생각해서 방치하면 죽음에 이른다. 이건 좀 무섭죠? 근데 이건 정말 심각한 소수의 경우, 아주 적은 경우를 말하는 거고, 이렇게 쉽게 죽지는 않죠. 그렇지만 막 증상이 나타나. 설사하고 배가 아프고 열이 나는데 병원에 안 가고 그냥 그거를 놔뒀을 때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바로바로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겠죠. 그쵸? 그럼 우리 조심해야 할 식중독균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 뉴스를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선아입니다. 얼마 전 홍콩과 대만에서 온 관광객 300여 명이 식중독에 감염돼서 치료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식중독균 중에 하나인 노로바이러스였는데요.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식중독, 겨울이라고 안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뉴스 속 날씨에서는 겨울철 식중독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 허양임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노로바이러스 주의보까지 발령됐는데요. 일단 노로바이러스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노로바이러스는 사람의 위와 장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크기가 매우 작은 바이러스 중 하나입니다. 증상은 보통 감염되고 나서 24시간에서 48시간 이후에 나타나는데 감염이 되고 나면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장염 증상을 일으킵니다. 이 노로바이러스는 미국 오하이오주의 노워크 지역에서 집단 발병된 이후에 이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주로 겨울에 발병을 하겠고요. 이 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나 어패류, 야채 등을 먹으면 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식중독은 이제 여름에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려져 네. 있는데요. 왜 이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에 기승을 부리는 건가요? 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이 많은 이유는 일반 세균과는 달리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기온에서도 오래 생존을 하고 또 적은 양으로도 발병이 가능한 데다가 추운 날씨로 인해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고 또 주로 실내에서 활동해서 사람 사이에 감염이 쉽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겨울철 생활 습관이 좀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확산하는데 좀 큰 영향을 미치는 네.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조류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75도 이상의 고온에서 음식을 익혀 먹으면 괜찮다 이렇게 좀 알려져 네. 있거든요. 노로바이러스는 어떻습니까? 음식물을 좀 익히면 안전한 건가요? 네, 음식을 익혀 먹고 끓여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노로바이러스는 60도에서 30분 동안 가열을 하여도 감염성이 유지되고 또 일반 수돗물의 염소 농도에서도 불활성화되지 않을 정도로 저항성이 매우 강합니다. 이러한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려면 음식이 완전히 익도록 70도에서 5분 이상 가열하거나 100도에서는 1분 이상 가열해야 됩니다.
네, 조류 독감 바이러스보다 조금 더 주의를 해야겠네요. 생존력이 네. 어마어마한 것 같고 네. 음식을 좀 완전히 익혀서 먹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독감 바이러스의 경우는 백신이 있어서 예방이 가능한데 노로바이러스는 어떤가요? 백신이 있습니까? 네, 노로바이러스에는 백신이 없어서 백신으로 네.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대개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특별한 치료 없이 저절로 회복이 되고 특수한 항바이러스제 또한 없습니다. 또한 노로바이러스 장염에서 경험적 항생제 치료 자체도 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증상이 심하다면 수분을 공급해서 탈수를 교정해주는 보존적 치료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스포츠 음료나 이온 음료로 부족해진 수분을 채울 수도 있지만 설탕이 많이 함유된 탄산음료와 과일 주스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탈수가 너무 심하다면 정맥 주사를 통한 수액 공급이 필요합니다. 또 구토나 설사가 심한 경우에는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약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과도한 구토로 경구 수액 공급이 어려울 때에는 항구토제를 사용한 후에 경구 수액 공급을 다시 시도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대부분 하루 이틀 설사와 복통을 앓고 나서 저절로 회복이 되지만 노약자나 아주 어린 아이들, 또 면역력이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만성질환 환자들은 심하게 장염이 와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노로바이러스 증상이 이제 이틀 이상 지속되면 좀 심각한 걸 의심을 하고 병원을 찾는 게 네.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런데 이 또 노로바이러스 하면 전염성이 무척 강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로 어떻게 전염이 되는 걸까요? 네. 보통은 감염자의 대변 또는 구토물에 의해서 음식이나 물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이 돼서 옮겨갈 수가 있고요. 네. 또 감염자가 접촉한 물건의 표면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거나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물건을 만짐으로써 바이러스가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면 쉽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량의 바이러스만 있어도 쉽게 감염될 수 있을 정도로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한 거고요. 전염성은 보통 증상이 발현되는 시기에 가장 강하고 회복하고 나서도 3일에서 길게는 2주까지 전염성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보통 면역은 약 14주간만 지속되기 때문에 재감염도 가능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한 후나 외출 후, 또 음식 조리 전에는 비누를 사용해서 손가락 사이사이를 물론이고 손등까지 골고루 흐르는 물로 20초 이상 씻어야 되겠고요.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먹도록 하고 굴 같은 어패류는 날로 먹지 말고 또 음식물은 말씀드린 대로 익히고 끓여 먹어야 되겠습니다. 조리기구는 삶거나 염소로 소독을 하고 특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면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최소 4일 정도는 음식 조리를 삼가해야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노로바이러스가 생각보다 더 무서운 그런 바이러스네요. 저온에서도 생존이 가능하고 또 전염성도 무척 강한 만큼 각별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종 전염성 질병의 70%가 우리의 손을 통해서 옮는다고 합니다. 손 씻기는 건강 지키기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교나 어린이집 등 단체 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집단 감염의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건 노로바이러스라는 거였는데 요즘은 우리 어떤 것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있지? 맞아요. 바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엄청 고생하고 있잖아. 식중독이랑은 조금 다른 거죠. 식중독은 먹는 걸로 이런 거지만 어쨌든 이 계속해서 새롭게 나타나는 이 바이러스들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쵸? 그러면 식중독의 발생 원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안전하지 못한 음식 재료. 상한 음식이나 오래된 음식을 먹으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 음식 같은 거 보면 유통기한이 항상 써 있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되도록이면 먹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면 상한 냄새가 나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여름철에는 특히 절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부적절한 온도 보관.
이것도 지금과 같은 더운 날씨에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더운 이 뜨거운 온도에서는 세균들이 더 빨리 증식한단 말이야. 그래서 김밥 같은 것도 겨울에는 우리가 김밥을 구입해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놔둬도 온도가 낮을 때는 괜찮아. 놔둬도 돼. 근데 온도가 높을 때, 요즘과 같이 더울 때는 30분만 놔둬도 금방 세균이 증식할 수가 있어. 그래서 금방 음식이 상할 수가 있으니까 보관하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 위생 불량. 우리가 평소에 손 씻기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높아요. 대표적인 위생 불량으로 뭐가 있을까? 바로 화장실을 갔다 와서 손 씻지 않는 거. 왜냐면 화장실에는 굉장히 더러운 균들이 손잡이에나 세면대에나 문에나 이런 데에 균들이 다 묻어 있어. 근데 우리가 그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그 손잡이를 만졌고 문을 만졌고 그랬는데 손을 씻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손에는 그 문에서 손잡이에서 세균이 묻었는데 그 세균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 손으로 만약에 김밥을 그냥 먹었어. 그러면 우리는 방금 이 세균을 먹었네? 그럼 그대로 식중독에 걸려서 배가 아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손 씻기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 코로나19 예방법으로 손 씻기 선생님이랑 같이 그 동영상 다 봤죠? 손 씻기를 항상 생활화하고 요즘에는 코로나19 예방으로 우리가 그 손 소독도 자주 하잖아요. 손 소독도 방학 때에도 항상 어디를 이동한다거나 뭐 여러 사람과 접촉할 일이 있었다거나 하면 그 이후에 항상 손 소독을 잊지 말자. 알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질병 감염된 사람에 의한 음식으로 세균 전파. 우리나라는 특히 찌개 같은 거를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숟가락으로 나눠 먹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으로 세균이 전파될 수가 있어요. 내가 입에 넣었던 숟가락을 찌개에 넣고 다른 사람도 그 찌개에 자기가 썼던 숟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서 음식으로 식중독에 감염된 사람이 넣은 숟가락으로 인해서 나도 식중독에 감염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전염성 높은 것들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시기에는 최대한 음식은 따로따로 먹는 게 좋겠죠? 오늘 선생님과 함께 식중독에 대해서 수업을 해봤는데요. 식중독이 어떤 뜻인지, 그리고 식중독이 어떻게 감염되고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식중독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봤죠? 선생님과 오늘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된 점 배운 공책에다 잘 써주시면 오늘 수업은 끝이 납니다. 우리 날이 점점 더 더워지고 있고 코로나는 끝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개인 위생 철저히 해서 우리 모든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식중독도 조심하고 코로나도 조심해서 우리 모두 건강을 잘 지켜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이랑은 다음 시간에 식중독 2탄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